이 영상 안 보면 과태료 100만 원 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안 게 몇 주 안 됐어요. 그냥 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아껴드리는 영상을 찍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갑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소위 정말 그 악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반간 전세가 전국적으로 모두 폭등하기 시작하고 매매가도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뭐였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였죠. 특히 이게 가장 부작용이 크다. 플러스 2년 쿠폰 있죠. 이거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막 분쟁도 생기고 막 서로 복잡하고 싸우고, 그리고 전세라도 좀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플러스 5%로 딱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실거주하러 들어갈 겁니다. 뭐 제가 들어갈 거니까 빼주세요 하면서 막 서로 실갱이를 많이 했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얘 있죠. 전월세 신고제. 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신고제는 그냥 있나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임대차 2법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뭐겠어요. 이 매매를 하면 매매가 실거래를 신고하듯이 전월세 계약하면 뭐 신고하라는 거지 뭐 정도로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얘도 임대차 3법이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란 뭔가부터 알아보면요. 간단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에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다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주죠.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건 뭡니까? 신고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하면 너한테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거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의 2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해서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거를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라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너한테 과태료를 매길 거야 라는 건데, 이걸 왜 할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거래된 시세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이 아파트 단지가 얼마구나라고 공개가 되니까 정보가 투명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쌓아서 어떤 주택 정책을 펼칠 때 쓰겠다 라고 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왜 전월세 실거래가를 의무화할까? 그건 뭐야? 의무라는 건 결국에 과세,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전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가를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불명확하게 걷는 임대소득도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강제하게 되면은 임대소득이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가 조금 더 쉽겠죠. 물론 정부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러면 이게 법이 2020년 7월 31일에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벌써 2년 전 아닙니까? 그때 바로 적용을 했으면 됐겠죠? 근데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너무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직 전산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게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의 8월에 통과가 된 거니까 한 3-4개월 만에 이제 뚝딱뚝딱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없어.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시스템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서 내년에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먼저 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정부의 얘기는 이거였죠. 이게 지금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영화도 개봉 전에 예고편을 틀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법을 통과를 시키고 법을 근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추후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 자, 이 부칙을 보면요. 그래서 법은 7월 31일에 통과가 됐었는데 그 부칙에 보면은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스템 만드는데 1년 걸려서 21년 6월 1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22년 4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미 법은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딱 발표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매가 실거래가는 중개사가 막 알아서 신고해 주니까 뭐 크게 뭐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반응도 많고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 엄청 많겠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라는 것도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그 공무원들한테 전화 걸면 맨날 전화 안 받죠. 너무 많이 거니까. 너무 많이 전화를 거니까. 그리고 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라는 막 의구심도 막 계속 생겨요. 그리고 뭐 과태료 부과한다는데 뭘 알려주고 과태료 부과해야지? 라는 반응이 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했냐? 1년간 과태료를 유예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1년간 과태료를 유예한다? 그럼 2022년 6월까지는 과태료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1년간은 과태료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네. 왜? 굳이 귀찮게 신고를 뭐하러 해? 어차피 과태료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 진짜 신고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신고율이 저조했대요.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게 제도 도입 초기니까 아무래도 1년간은 또 계도 기간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태료 1년 유예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신고를 좀 많이 안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뭐 이건 뭐 당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유예기간이니까 뭐 일부러 신고를 뭐하러 합니까? 귀찮게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들었을 때 이상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제도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오해했었어요. 옛날에 기사가 이렇게 뜹니다. 자,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하는데 1년간 과태료가 미부과가 됩니다. 21년 5월 31일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안 되는데 신고를 뭐하러 합니까?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 1년간 신고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 1년간 유예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1년간 신고 안 해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 안 한다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게 원래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죠? 근데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놨다는 거는 내가 1년 동안은 너한테 과태료 부과 안 할 거야. 원래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1년 안에 신고해. 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태료 부과를 1년 동안은 미뤄준다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1년 지나는 언제? 6월 1일, 22년 6월 1일부터는 다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신고 안 한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기자들도 오해한 거고 사람들이 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약간 애매한 멘트가 있었던 거죠. 신고는 해야 돼요. 21년 6월 1일에 시행이 됐으니까. 근데 신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1년간 연습해서 신고 잘 하라는 겁니다. 안 했어? 그러면 과태료 1년 동안 밀어줬다가 한 번에 다 때릴 거야.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죠? 50일도 안 남았어요.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해졌죠? 아마 신고 안 한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자, 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한 사람들이 지금 대상입니다. 내가 21년 6월 1일 이후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임차인이어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계약을 했다면 5월 31일 전에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건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시면 100만 원 나온다. 자, 그럼 신고 대상자가 누굴까요? 신고 대상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저는요, 보증금 5천인데요. 보증금 5천짜리 원룸인데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 보증금 1억인데요. 그러면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엔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예요. 월세가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도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5인데요. 그럼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증금 5천인데 월세 35인데요.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신규 계약은 당연히 신고한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존 계약을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변경했으니까 신고해야 될 것 같죠? 근데 해지도 신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규, 변경, 해지 모두 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 다만 동일 금액으로 그냥 단순 재계약 있죠. 그냥 계약갱신 뭐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 그냥 이대로 가져 해서 그냥 2년 더 늘어난 거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동일 금액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계약 연장이 된 거 이거는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이게 매매는 사실 중개사 분들이 대부분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개사가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임대인도 몰라. 과태료 부과 안 되겠지 뭐. 임차인은 당연히 이런 거 신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도 과태료 나오고 임차인도 과태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혹시 이미 신고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도 그 얘기들을 해보면 중개사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모르고 이거 그냥 과태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사한테 뭐라 할 게 못 됩니다. 그냥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알아서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임대인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임차인이어도 잘 챙기세요. 내가 안 하면 나한테 나옵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한 명은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네이버에서 쳐보시면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본인의 시와 군구를 고르셔가지고 신고하기 누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신고가 돼 있는지 조회를 할 수도 있어요. 조회하는 거를 클릭해서 내 거래 내용과 내 개인 인적사항 같은 걸 넣으셔서 신고가 됐냐 안 됐냐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체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임대인이 보통 신고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신고할 때 꽤 많아요. 이 입력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스캔을 해야 돼가지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이니까 천천히 하지 했다가 까먹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셨으면 내가 신고가 돼 있나 한번 조회 한번 해보시고 안 돼 있으면은 빨리 지금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차인이어도 신고하기 한번 눌러보시고 조회하기라도 눌러보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도 임차인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둘 다 부과가 되니까 저는 전세인데요. 상관없이 조회는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시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미리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